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애를 다 키워놓고 나니까 늦둥이가 있으면 이번엔 좀 잘 한번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또 그렇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그죠? 인간은 이렇게 늘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죠.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부 다 우리 OSS 아이들에게 다 쏟아서 작품 활동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의 유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학년이죠. 4학년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청에서 허락하는 이제 혼자 이렇게 관리형 유학으로 부모 없이 혼자 이렇게 와서 캐나다의 가디언들이 보호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최초의 학년, 허락되는 최초의 학년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유학을 오는 학년이 그게 가장 어린 학년, 최초의 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학년, OSS에서 받아주는 최소 연령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매 기수마다 4학년들이 항상 제일 많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학년 때 보내면은 다른 학년 때 보내는 것보다 좋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보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또 아이들의 평생 교육의 플랜을 쫙 짜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보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언어 습득은 무조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보다는 사실 3학년 때 보내는 게 더 유리하고요. 3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보내는 것이 언어 습득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은요. 언어는 영어만 언어가 아니라 우리 국어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아 때 그리고 유치원 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모국어를 완성하는 것이 영어를 완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인생에서 모국어 없이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쩡하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해서 계속 그쪽에서 살다 보면은 영어도 모국어가 아니고 한국말도 모국어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국어를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그 문화와 사고방식과 모든 거의 그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때까지는 적어도 국어를 최대한 뼈대 있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국어책을 많이 읽히고 또 국어로 된 한글로 된 다양한 그 독서를 미리미리 해두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 국어가 이게 모태가 됐을 때 영어로 넘어가고 나면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언어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합니다. 한국어로 된 글을 많이 본 아이들이 영어로 된 글을 접했을 때 또 빨리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까지는 국어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영어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영어는 이제 OSS에 와서 4학년 1학기 이후에 해도 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영어 정도는 물론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해두는 것이 옳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어 습득은 무조건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은 사실은 언어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처럼 어른들 키가 다 큰 사람들은 미국에서 20년 30년을 살아도 그냥 대충 알아는 듣고 survival English 그냥 이렇게 뭐 주먹국으로 대화는 되지만 아주 유창하게 딱 들었을 때 저 사람 미국 사람이네 할 정도는 절대 안 됩니다. Never. 그런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어는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렸을 때 보내는 것이 더 큰 언어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은 그 심하게 얘기해서 아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어린 애들을 어떻게 혼자 보냅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뭐 10년 이상, 11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4학년 정도 되면은요. 충분히 생각할 줄 알고 충분히 따질 줄도 알고 상당히 부모 걱정도 할 줄 알고 어른스럽습니다. 의외로 어른스럽습니다. 물론 아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3학년도 받아준 적도 있고요. 심지어 2학년도 왔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4학년 이상 된 아이들도 뭐 차고 넘치는데 굳이 그렇게 어린애들 받아가지고 홈스테이에서 고생을 시킬 이유는 없다 그래갖고 요즘은 안 받아주는데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요. 2학년도 온 적이 있었어요. 잘 지내다 갔습니다. 3학년 애들도 3학년은 온 적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잘 지냈습니다. 어린애들이 오면은요. 어른들이 힘들지 애들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릴수록 아이들은 더 적응을 잘합니다. 눈치 안 보고 그냥 감정 마음대로 표현하고 사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어른들의 생각처럼 어린 나이는 절대 아니고 결국은 누구든지 적응을 하더라고요. 적응을 못해서 아이가 돌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적응을 못해서 돌아간 적은 없고 아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적응을 하더라. 적응하는데 가장 힘든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요. 외동이고 엄마 아빠가 전문직으로 일을 하면서 외할머니나 보모가 키운 특히 남자아이 이런 아이가 제일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식구가 좀 많은 집안에서 온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낫더라고요. 사회성이.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뭐 외동도 되게 많고 쌍둥이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OSS에 보내는 목적이 꼭 영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외동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외동을 두신 분들도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씩씩하게 비록 외동으로 태어났지만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문제가 없이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적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부모가 늠름할 때 아이들이 확실히 적응을 잘합니다. 적응을 진짜 잘하고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경우요. 부모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 무시해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가 정말 적응을 잘하고요.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이 혼자 보낼 거 생각하니까 아빠 우리 아이의 의견을 꼭 물어봐야 돼요. 막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애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미성년자는 본래 이렇게 의견을 막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결정을 해서 잘 그 어른의 결정대로 따라오게끔 부모가 설득을 시키는 거죠. 제가 이 부모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아이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못 보내겠어요. 아이가 저래서.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못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만나가지고 오쌤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애가 간다고 그럴까 봐.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애가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애를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는 뭐 부모가 애를 보내는 게 약간 겁나고 두렵고 그러니까 애가 안 가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애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다 적응을 하더라. 애는 정말 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학년 때 유학은 귀국 후에 유리하다. 이 얘기는 짐작하실 수 있겠죠. 빨리 갔다가 돌아오면 초등학교 때 돌아오잖아요. 1년 반 있어도. 그러면 이제 영어를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1년 반을 갔다 오면은요.
그 다음에 대학 갈 때까지 영어에 대한 준비는 거의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평생의 미천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는 수학, 과학 이런 것들에 이제 매진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어학원이라고 알려진 어떤 모 어학원 이런데 이제 아이들이 상급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숙제를 내주면은요, OSS에 1년 반 정도 갔다 온 아이들은 보통 한 45분 정도면 끝낸다고 그래요. 다른 아이들이 한 3시간 할 동안. 그래서 그만큼 영어에서 시간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돌아와서 그 시간에 이제 수학 따라잡기, 그다음 과학 이런 거 하면은 충분히 되더라. 이게 이제 그동안 보내보신 선배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을 때의 장점. 이거는 이제 여름에 오는 거잖아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오니까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여름에는요, 날씨가 새벽 한 5시 반 정도면 밝기 시작해서 저녁 9시 반까지 밝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밴쿠버는요, 여름 날씨 정말 천국의 날씨입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가도 애들이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놉니다. 공원 다니면서 놀고 정말 날씨가 화창하고, 야,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좋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는 아이들은 놀면서 유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홈 가족들하고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 9월 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 가서 워밍업 하면서 이제 브릿지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전부 다 새로운 학년이 돼서 천천히 이렇게 굴러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슉슉슉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간 아이들은 확실히 적응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년 5개월간, 이게 왜 1년 5개월이냐면요. 이제 8월 달에 가면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8월 달에 가서 12월 말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년 5개월이 되는데요. 여름에 출국 가는 아이들은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 5개월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1년 5개월 하고 돌아오면 이제 6학년의 시작이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죠.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4학년 1학기 마치고 휙 군대 생활 갔다가 온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영어는 이만큼 해놨고 와서 수학하고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이제 청심 국제중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특목고 같은 것도 준비하기도 좀 쉽고,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 이런 것도 준비하기가 쉽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4학년 때 가면은. 자, 4학년 2학기를 마치고 왔을 때 장점은 뭐냐? 1월 달에 오는 거죠. 4학년 다 마치고 나서.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달에 오면은요, 오자마자 한 며칠 있다가 바로 정규학교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밍업 과정도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3, 4일 쉬었다가 바로 그냥 정규학교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무리일 것 같은데요. 굴러가칩니다. 오히려 여름에 온 아이들보다 겨울에 온 아이들이 불만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시차도 극복하기 전에 그냥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오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브릿지 과정, OSS 학생들끼리 모여서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홈스테이에서 규칙 같은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워밍업 하고 난 다음에 4시에 이제 홈으로 가서 그때부터 밤 9시 반까지 홈에서 그 홈 가족들하고 놀고 공부하고 이렇게 즐겁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겨울은요, 오자마자 며칠 쉰 다음에 바로 아침에 학교에 가서 OSS 끝나고 홈에 가면 거의 8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으니까 고민할 정신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바로 적응을 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더라. 정규학교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이 꽉 찬 유학생활을 합니다. 꽉 찬 유학생활. 그러니까 브릿지 과정이 거의 없이 가자마자 아침 홈에서 이제 7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꽉 차가지고 영어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유학하고 나면 6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죠.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또 무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4학년은요. 1학기를 마치고 오든 2학기를 마치고 오든 간에 4학년 때 유학을 오면은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나이상으로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유리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4학년이 가장 인기 있는 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을 두신 그 부모님께서는 가끔 걱정을 하십니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요. 참 재밌죠. 남학생을 둔 부모는 아유 우리 애가 여자라면 걱정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학생을 두신 그 부모님께서는 아유 우리 애가 남자아이라면 걱정도 안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나 인정하듯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성숙합니다. 남자아이 4학년 애들은요 수영장 갔다 오면은 뭐 질레발레 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참 그런 거 잘 챙기고 여자아이 4학년 정도만 돼도요 아침마다 옷을 바꿔 입고 뭐 리본 뭐 헤어밴드 이런 거 다 꾸미고 나오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옷 하나 가지고 막 그냥 뭐 주구장창 입습니다. 예? 남자아이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오히려 적응하는 게 여학생이 더 빠르고 여학생의 생활을 훨씬 더 잘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OSS에 여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학생이기 때문에 어쩌다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OSS 입학 경쟁이 가장 심한 학년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시죠? 많은 분들이 가장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학년 때 예비 등록을 하고 대기를 해야지 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아이를 4학년 때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 최소한 1년 이상은 대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예비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대기를 하셔야만 4학년 때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 다 보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예비 등록자마저도 넘쳐나면은 다 받아주기는 또 힘듭니다. 어쨌든 4학년이 가장 치열한 학년이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